네,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 횡성 한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횡성 한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대면 축제 못지않게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지원 뉴스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 횡성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조기현 기자가 한우 축제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립니다. 횡성 한우로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횡성 한우 체험관이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요리를 선보이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횡성 한우 감자빵과 라자냐 등 국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횡성 한우 요리는 단연 돋보입니다. 할머니 요리하시는 거 많이 보고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우 축제 할머니랑 한우 요리 같이 하니까 너무 즐거워해요. 이번 제17회 횡성 한우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축제라는 점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횡성문화재단 TV를 통해 횡성 한우와 지역 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축제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명소를 홍보하는 횡성 스토리 파노라마와 유튜버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횡성 여행 딜리버리도 흥행이 예감됩니다. 저희는 벌써 2회가 되기 때문에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깊게 갖고 있고 다양한 문화축제로서 문화예술축제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먹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결합한 제17회 횡성 한우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대한민국의 랜선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 네, 횡성과 원주는 생활권이 같다 보니 공군 비행장 소음 문제나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하늘을 수놓은 정교하고 화려한 고개 비행. 공군 제8 전투비행단 블랙 이글스입니다. 문제는 소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되면 수업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또 그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횡성하면 축산이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송아지가 유산을 한다든지. 비행단은 행정구역상 원주에 있지만 비행지역과 소음 피해는 원주와 횡성 지역 주민이 두루 겪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군 측에 압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 자양리 치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횡성 지역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문제도, 원주공항의 기능 강화와 국제공항 격상 문제도 두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 현안입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지난 6월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고 사안별로 공동 추진단을 꾸리는 등 주민 수건 해결을 위해 시군 간 벽을 허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풀지 못한 그 수건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그렇고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파트별로 현안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자. 횡성군과 원주시는 협의회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실무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상생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네, 국내 최초로 전기 이동수단 이모빌리티에 특화한 산업단지를 육성한 횡성군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전기차 등 각종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기반 시설까지 잇따라 완공 준비를 마쳐가면서 이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거듭날 태세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내로라 하는 전 세계 전기 자동차 다 제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건 횡성에서 만든 초소형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횡성군이 전기 자동차 중심의 이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시동 건 2017년부터 바퀴는 거침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지금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000대 이상의 판매 목표로 가져가고 내년에는 5,000대 이상의 판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국민 입골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가 들썩입니다. 이미 국내 최초로 조성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특화 단지에는 기업들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오는 2023년까지 200억 넘는 규모의 탄탄한 시스템과 기반 장비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앞으로 자율주행과 첨단 교통체계 등 미래차 시장까지 넘보며 전기차 제조와 수출뿐 아니라 관광 분야로도 지평을 넓혀 지역 경제에 날개를 달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문화가 열리는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미래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다양한 이모빌리티를 전시, 판매,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횡성군에서 생산될 전기차만 약 4만 7천여 대. 강원연구원은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일자리 2,600개를 만들고 3조 7천억 원 넘는 경제 효과를 낼 걸로 내다봤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장신상 횡성군수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국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횡성 한우를 주제로 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특색 있게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금년에 횡성 한우 축제는 17번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흘렀죠. 횡성 한우 슬로건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우라차차 횡성 한우, 으라차차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 기운을 좀 불어넣고 또 축제를 통해서 즐겁고 활력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9월을 정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축제라서 많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 한우 축제에는 횡성 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많은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마켓이 있고요. 또 횡성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순서가 있고요. 또한 횡성에는 농축산물 브랜드 8품목이 있습니다. 한우, 더덕, 찐빵 등등 되죠. 네. 많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UCC 공모전이나 또 요리 시연전 많은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즐기실 때 횡성 한우 축제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또 횡성 문화재단 TV를 이용하시면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군 참모총장과 면담까지 가졌는데요. 어떤 대응책 세우고 계신지요? 예, 우리 횡성군은 1994년도부터 블랙 이글스라는 그 고개 비행단에 의해서 많은 소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는 비행기 소음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많이 대응을 해 오고 계시면서 또 지난 2월 달에는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실무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전투 비행단 또 공군 본부와 실무회의를 거쳐서 많은 진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하루에 15번 운행하는 것을 4번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요. 또 비행기 소음 저감 운동을 위해서 9시 이후에는 저녁에 9시 이후에는 비행을 금지한다든지 또한 정비할 때 나는 소음 피해를 125데시벨에서 75데시벨로 저감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군 참모총장과의 금년 내로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고안을 해서 횡성 군민과 대화를 간담회를 가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민들이 소음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네, 횡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 유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횡성은 기업하기 좋은 구장입니다. 지난 1919년도에 네. 그
이모빌리티 자동차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해서부터 이제 자동차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 자동차인데 현재는 생산에 차질은 없고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정부 상생형 일자리 제2호로 지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각종 기업들이 속속 횡성으로 유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나 충전기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따라서 부족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이모빌리티 농공단지를 또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할 계획이 있고요. 횡성은 앞으로 이제 이모빌리티 그 시티로서 거듭날 수 있고 거점 도시로서 육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모빌리티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시가 북방경제 시대에 대비해 추진 중인 북방항로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와 러시아, 일본을 잇는 사업을 추진해온 선사가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서 항로 재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속초항입니다. 승객과 컨테이너, 차량을 실을 수 있는 17,000톤급 카페리오가 2년 넘게 정박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북방항로 재개를 위해 입항한 한창 강원호입니다. 2019년 해상여객 운송면허 취득 후 노후 선박 수리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타국 입항의 어려움까지 겹쳐 취항을 미뤄오다 결국 면허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는 14일을 기한으로 1년간 조건부 연장 사유였던 선박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상 운항을 위해 선박 수리에만 드는 비용이 최소 120억 원. 면허 연장이 용이치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면허에 대한 부분을 재취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속초 북방항로 사업은 지난 2000년 동춘항운이 12,000톤급 여객선을 운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영 악화로 사업자가 2차례 바뀌며 운항 재개와 중단, 추진을 반복하다 2015년 8월 면허 반납 후 장기간 표류 중입니다. 한창강원호 선사 측은 면허를 재취득해 운항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속초시는 단기간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아마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또 잦은 세관 심사와 까다로운 국경 통과 심사, 동해안 물동량 부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원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3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원주 15명, 동해 4명, 속초와 평창, 양구, 인제 각 2명, 춘천과 강릉, 삼척, 영월 1명씩입니다. 원주에선 개별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교 관계자 600여 명은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6,520명으로 늘었습니다.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도내 3개 지역 양돈 농가와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고성군과 인제군, 홍천군 등 ASF 발생 양돈 농가와 방역대 내 10km 이내 농장의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를 기해 이들 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난 8월 도내에선 고성과 인제, 홍천, 양돈 농가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태풍으로 침수됐던 삼척 장미공원이 웰빙 복합공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삼척시는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체육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만 송이 장미가 만개한 꽃밭으로 연간 60만 명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였던 삼척 장미공원. 2013년 150억 원을 들여 8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인 장미밭을 조성했지만 비만 오면 잠기는 데다 지난해 2차례의 태풍으로 공원 대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계속되는 침수 피해에 지난해부터 시민과 단체 2만여 명이 참여해 지난달 드디어 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천 방호벽을 다시 세우고 뜯겨져 나갔던 잔디도 새로 깔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유지 관리에만 7억 원이 드는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방문객까지 급격히 줄면서 공원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삼척시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82%가 웰빙 복합공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따라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은 또 시민들의 어떠한 여름을 출연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미밭엔 어린이 놀이공간과 반려동물 특별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배드민턴과 풋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시민 전문가 의견과 기술적 검토를 반영한 실행 용역을 실시하여 저관리형 다목적형 웰빙 복합공원으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까지 주변 50천을 활용한 수변 특화 시설도 추가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오는 8일 경북 구미에서 개막하는 제102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강원도 선수단의 결단식이 오늘 강원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은 개식사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도민과 체육인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치르지 못했던 전국체전은 올해도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대학부와 일반부를 제외한 고등학교 선수들만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강원도에서는 수영과 역도 등 37개 종목에 고등부 선수 452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5.2%, 533원 오른 1,785원으로 최종 확정해 출자 출연기관과 위탁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청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등이며 모두 487명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강릉경찰서가 자치경찰제 지역 정착을 위해 강릉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치경찰 사무 분야인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업무를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협력하고 지역정책 발굴과 각종 안전대책 마련 등에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네, 각종 전시관과 체험관, 로컬푸드 판매점 등을 갖춘 강원 남부권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오늘 영월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영월과 정선 등 강원 남부권 4개 폐광지를 대표할 이번 통합관광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영월군이 280억 원을 들여 폐광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습니다. 영월군은 개관을 기념해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할인과 선착순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화가로 거듭난 화가 이장우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춘천 갤러리 4F에서 열립니다. 전시는 봄이 흐르는 강을 주제로 지난해 봄 춘천을 여행하며 직접 포착한 장면들을 주 소재로 삼은 작품을 선보입니다.